안녕하세요. 역사 진아름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콘텐츠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갑자기 수업이 교체되어서 하루에 2번이나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 하거나 또는 진도와 상관없는 때에 수업이 잡혔을 때 여러분이 약간 부담을 덜고 흥미로운 주제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끄지 마시고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1학기 때는 한국 고대사의 미스터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고요. 오늘은 역병에 맞서다. 조선 후기에 가장 주목받는 왕, 가장 조선시대 통틀어서 가장 현명한 왕이라고도 평가받는 또는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왕이기도 했던 이 정조가 역병이라는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 주제를 한번 들어보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788년입니다. 정조가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해입니다. 5월 조선에는 정체불명의 역병이 돌았습니다. 자, 드라마의 한 장면이지만은 여러분이 이 역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선시대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과 별 차이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녀와 의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조는 어떻게 하고자 했느냐? 바로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질병관리본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서를 급하게 만들어서 여러 중요한 조선의 국가공무원들을 소집하게 되는데, 이때 소집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호조판서,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선해청 당상, 국세청의 차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부도사, 지방검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판윤, 지금의 서울시장입니다. 자, 이런 인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허중 같은 내의원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조선시대는 지금과는 의학의 개념이 다른 시대였습니다. 과학의 방법론,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방법이 작용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것이 정조가 이러한 고위 관료들을 모은 이유였습니다. 바로 격리로 창궐, 역병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고 환자를 보살피겠다. 이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일과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정조는 여러 가지 세세한 지시를 했는데 분류해 보면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면은 한성부,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입니다. 바로 보고하라. 그리고 특히 이제 돈이 많고 살아가기가 편한 사람들은 역병이 걸려도 견딜 수 있어요.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약도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그들을 구하는 것, 그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보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필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체크해 두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가족에게 휼전이라는 것을 지급한다. 휼이라는 것은 위로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로금을 지급해서 그러지 않아도 가족이 지금 슬프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먹고 살기까지 어려운 일은 없도록 하자. 지금과 비슷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선은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관혼상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관례라는 것은 4가지 예절인데요. 관례라는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치르는 의식입니다.
이 관례라는 걸 치르고 나면은 남자도 여자도 결혼할 수가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혼례, 관혼상제. 혼이라는 건 결국 결혼한다는 뜻이죠. 이것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봤고, 상. 예. 여러분, 선생님이 발음이 이상하니까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메모를 해볼게요. 세 번째, 상. 바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의 예절을 얘기합니다. 이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조선 유교 국가인 조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의 의식 중에 장례, 이것을 이제 전염병 때문에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가 지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제는 제사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지내는 제사. 우리가 추석이나 앞으로 다가올 또는 지냈을 추석이나 설날, 그리고 뭐 그런 때 차례 지내는 것도 이 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 이겁니다. 이것을 담당자가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엄하게 벌하겠다. 정조는 국가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정조 밑에 신하들은 이때 이제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예요. 병막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격리병상입니다. 예. 격리병상을 남부에서는 136곳 만들었고,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 확진자라, 지금으로 치면 확진자라고 볼 수가 있죠. 몇 명이고, 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다운이 된 사람이 몇 명이고,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다. 그리고 이 격리병상을 보수하는데 어떤 자재가 들었는가, 사망자에게 얼마나 지급했는가 라는 것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보고했습니다. 그걸 정조는 또 다 읽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여러분이 수업할 때도 계속 날아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재난 문자. 이제 성남의 시청에서 보낸 재난 문자 클릭하면은 확진자 수, 확진자 경로, 이동 경로 다 보여주죠. 그것보다 이게 더 자세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전염병에 대해서 환자들을 격리하고 그들을 구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세웠던 겁니다. 이것이 정조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런 정조의 행동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국민을 치료하는 이치나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는 같다. 그래서 잘못의 근원과 실정, 그리고 가장 국민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정조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태에 맞닥뜨려서 내놓은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 이제 간단한 특강이었습니다만 이 간단한 특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서 댓글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과제 질문은 게시물에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짧게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느라 힘들죠? 선생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하지만 가장 지금 사회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시대에 필요한 특강이라고 생각해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